나마스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가 샤kyamuni 부처님의 그 일대기를 통하여서 더욱 정확한 불교를 알고, 그리고 또 저와 인연되는 모든 분들이 바른 종교관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진산입니다. 오늘부터 이 샤kyamuni 부처님의 그 탄생 배경을 사실적 관점에서 함께 생각하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리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부처님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이 불교에 대한 그 인식들을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공한생각, 즉 흔히들 말하는 마음을 모두 비우시고 이 샤kyamuni 부처님과 불교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부처님 일대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처님의 그 탄생 시기에 대해서는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고, 또 이 외에 또 다른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탄생 시기에 대한 문제는 그 전래 되어서 내려왔던 그 정확한 자료가 사실상은 없기 때문에 그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자료들을 발췌하고, 또 저도 나름대로 이와 관련해서 더 깊은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의 그에서 각 전래되어 내려왔던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부분은 바로 이 출생의 배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이 인디아 사회를 보면 한반도의 고구려, 백제, 가야, 그리고 신라로 분류되었던 것과 같이 그 당시 인디아는 16개국으로 분할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에 한 국가가 카필라 와뚜, 즉 카필라 성이 있었습니다. 이 카필라국은 인디아의 그 북부 지역에서, 북부에서도 동부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진 그 위치에 지금 현재의 이 네팔과 바로 국경선 인근에 인접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필라 성은 현재의 이 네팔에 또 다른 카필라 성이 있다고 합니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 각 종교학계의 그 학자들마다 조금씩 그 의견들이 분분한 관계로 다음 기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그 각 개인의 견해에 따라서는 이 카필라국은 인디아에서 한 변방의 지역에 위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기보다는 일개의 군 또는 시 정도의 어떠한 관할 지역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샤kyamuni 부처님의 아버지를 국왕으로 보기보다는 군수 또는 시장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렇다면 고구려, 백제 또는 가야, 신라
이 모두가 한 국가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왕들 또한 도지사, 군수, 시장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이 인디아 사회 전체로 본다면은 여러 국가로 분할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 한 국가가 카필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막강한 국가는 마가다국이었습니다. 이 마가다국에 대해서는 우리 샤캬무니 부처님의 그 일대기에 있어서 또 상당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끔 언급을 할 것입니다. 마가다국에 대해서, 그리고 마가다국의 그 왕과의 그 부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간혹 언급이 되기 때문에 꼭 마가다국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 이 카필라국의 그 왕은 일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샤캬족의 그 가문에서 숫도단나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마야 부인, 즉 마하마야라고도 합니다. 이 마하마야는 결혼할 때에 그 당시 나이가 16세였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인디아 사회는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고향, 즉 다시 말씀드리면 친정으로 가서 출산을 하고 얼마간의 그 기간 동안 산후조리를 한 후에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사회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출산할 때는 친정 엄마가 그 옆에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은 오늘날까지 이 인디아의 풍습에서 유래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마야 부인은 출산이 임박하여서 그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그 아기를 출산하려고 긴 여정을 가는 도중에 현재 이 네팔 지역에 있는 바로 룸비니 동산에서 일전에 말씀드렸던 외삭 풀문데이, 즉 양력 5월 보름날에 갑자기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마야 부인이 아기를 출산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은 인디아를 최초로 통일한 아쇼카 왕의 의해서 아주 높은 석주, 즉 돌기둥에 그 기록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때는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후 약 250여 년이 흐른 후였습니다. 이곳에서 부처님의 그 엄마인 마야 부인이 그 출산하기에 앞서서 꾸었던 그 태몽은 흰 코끼리가 옆구리로,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이 태몽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인디아 사회가 오늘날까지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 카스트 제도, 지난 일전에 인디아 문명 발달에 따른 세부적인 말씀을 제가 드릴 때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이 계급 사회에 따라서 그 출생에 대한 것도 다릅니다. 이를테면 브라민층은 머리로 태어난다. 그리고
크샤트리아층인 왕족들은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난다. 그리고 바이샤층은 우리가 보편적인 그 탄생, 예, 정상적인 탄생을 하고, 또 수드라층은 발바닥으로 태어난다 라고 하는 내용에 따라서 부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와 관련해서 그 신화적인 얘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동서남북으로 해서 7걸음씩 옮기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면서 그 탄생을 공포했다라고 하는 등의 그 신화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신화의 그 전례는 이 한반도의 고조선 또한 그 태초에 건국한 그 단군 신화에 의하면은 신화적인 그 관점에서 상징성을 설화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맞다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사실적인 여부를 떠나서 각 나라마다 그 건국 신화가 있듯이, 그리고 이 성인들의 출생 또한 어떤 상징성을 언급하기 위해서 여러 그 신화에 따른 설화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생한 샤kyamuni 부처님께서는 탄생 후에 7일 만에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많은 학자들이 의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또 많은 논문들도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내용 또한 각기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보다 구체적인 내용 언급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7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요? 즉 누군가에 의해서 그 어린 시절을 누군가 유모가 있었겠죠. 그 유모가 과연 누구일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그 유모가 누구인지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그 근사치의 답을 올려주신 분에게는 지난번에 제가 그 명호와 관련해서 문제를 드린 것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하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에 제가 간직하고 있는 이현정 선생님께서 서술하신 불교 커뮤니케이션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안에 직접 이현정 선생님께서 자필로 설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누구에 의해 자라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시타타 고타마라고 하는 이 이름 명명식과 아울러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과 또 그 당시의 그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